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려집니다.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문 씨가 드디어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혐의는 2억 1,700만 원 수수 공범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이 기소가 됐고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에 이제 넘겨진다고 합니다. 구속 기소는 아니고요. 불구속 기소입니다. 참 현직 전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시켜 놓고 전직 대통령은 왜 구속을 안 시키는지 사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 씨의 딸의 전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 상태고 전 남편인데 그 사위가 전 민주당 의원인 이상직, 이 사람이 창업주인 태국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곳에 임원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무슨 항공업 관련한 경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려 상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게임 회사 다니던 사람입니다. 게임 회사. 근데 갑자기 항공사의 상무? 이상하죠, 누가 봐도. 그리고 태국 이주 과정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명목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3월 이상직, 이 사람은 중진공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요. 여기 이사장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 씨가 이상직으로부터 해서 급여 명목과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정황은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여러분, 그냥 문 씨가 기소됐다 해서 와 대박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제 영상을 근데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바라는 게 그 뒤에 있는 이야기,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그동안 문 씨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혔단 말이죠. 뭔가 진행이 안 되고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무슨 혈이 뜰린 것 마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으나 지금 선거법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일보도 단독으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씨 때 북에 넘긴 한강 해도가 있는데 거기 수심과 암초 정보 이런 것도 담겨 있어서 대남 침투 활용이 가능하다. 아주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가 그리고 국방부가 국방부가 여기 끼는 게 맞습니까? 아무튼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한강 하구에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서 북에 전달을 했는데요. 이게 3급 비밀로 지정이 됐었대요. 여기서 암초 위치나 밀물, 썰물, 수심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다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김포부터 인천까지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65년간 막혔던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한강 하구가요, 예전에도 그쪽에서 북에서 넘나들었던 그런 침투로인데요. 이걸 주적이랑 공동 조사를 한 다음 자료를 넘겼다. 이거를 지금 TV조선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정말 경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기사나 내용이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문 씨도 조만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진짜 다른 의미로 파티를 한번 해야 되나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5년 동안.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쯤에 터져 나온 부동산 통계 조작도 그렇고요. 이 문 씨에 대한 게 지금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언론이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이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발표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관련 기관을 압박하고 그랬다는 게 조금이라도 나오는 순간 아주 개떼들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언론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거의 가장 먼저 손 보기로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언론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많은 언론사들에게 줄 소송을 했고요. 특히 저기 CBS 같은 좌쪽 언론사는 콕 집어가지고 작년 대선 시즌 당시에 해리스에게만 우호적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낸 것에 대해서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CBS의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라고 꾸준히 주장을 트럼프는 하고 있고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 100억 달러 벌금이 실제로 부과가 된다면 이 방송사는 망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제입니다. 그 CBS의 해리스에 우호적으로 편집을 했던 CBS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60 Minute이라고 해가지고 60분 동안 이렇게 시사적으로 이제 한 명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PD, 총괄 프로듀서가 사임을 했어요. 이 60 Minutes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57년 역사 중에 수석 프로듀서는 3명뿐이에요. 엄청 역사가 깊은 거죠. 이번에 사임을 한 빌 오원스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오원스가 사임을 한 겁니다. 앞으로 더 이 트럼프의 언론 압박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폭스뉴스나 뭐 그나마 미국의 유일한 우파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폭스뉴스가 이제 우파 언론이라고 비춰지긴 합니다만 사실 미국이나 어디나 이 좌쪽 애들이 부러운 게 뭐냐면요. 일단 굉장히 잘 뭉치고요. 동의하시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뭉칠 때 되면 딱 뭉쳐요. 민노총 한노총 싸우다가 한 팀 되는 거 보세요. 갑자기. 그리고 뭔가 이 기업 입장에서 움직이는 거 그것도 굉장히 부러운 상황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많다는 거죠. 저는 현재 당연히 개인들 많이 움직이고 깨어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돈이 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는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더 움직여줘야 됩니다. 진심으로. 트럼프 장남이 다음 주에 한국을 옵니다. 누가 초청했냐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초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재계나 경제계 인사들이 나서줘야 하고요. 물론 뒤로는 저희가 모르게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이 우파들을 위해서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30일 날 방한을 해서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를 먼저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미군 여러분 그 해군성 장관이랑 함께 방문을 한대요. 트럼프 장남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미국 해군의 장관이 같이 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뭐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해서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경제계에 있는 정용진 회장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화 오션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급 유함 그리고 유콘의 MRO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수리 보수 작업 그런 건데요. 여기랑 울산의 HD 현대중공업 조선소 방문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고요. 앞으로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카드죠.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정용진 회장이 이 트럼프 장남이랑 친하대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나 뭔가 한국에 대한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 우파들을 위해서 이 기업가들이 더 움직일 필요가 너무 있어 보이고요.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그 기업을 좀 더 애용하고 그런 것도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에포크타임스의 최근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상황을 미국에 알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 미국 신문사의 기사로 실었고요. 이렇게 여러분 대형 신문이나 언론에 내는 게 사실 다 돈이죠.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런 걸 잘 내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받아주는 데도 사실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미국 언론까지 알리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더 나와야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당시에 좀 많은 분들이 한 번만 더 해줘라. 저번에 뭐 구매를 못했다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저도 그래도 이 애국기업 한 번 더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에포크 타임스의 기사를 실어서 한국의 상황을 알리려고 했던 기업이요. 이 한국 기업입니다.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어딘지 아실 텐데 바로 평강의 구전녹용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 거예요. 이런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미국 언론에 한국 기업이 거액의 돈을 써서 기사를 실는다. 이렇게까지 하는 기업이면 저는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녹용이에요, 녹용. 이 녹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조선시대 때 엄청 오래 장수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평균이 42세였는데요. 영조가 거의 2배인 82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그 비결이 꾸준한 녹용 섭취였다라고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한다고 해서 사실 못 믿었다 이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믿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임영웅님이 광고를 한 제품이에요. 임영웅님 아시죠? 임영웅님 광고하는 거 혹시 팬분들은 영웅시대나 이런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광고 아무거나 안 받습니다. 팬들 생각해서 너무 비싼 거는 일부러 받지도 않고요. 검증된 것만 광고하는 분이 이 임영웅님이에요. 이분이 광고한 구전 녹용이고요.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일단 이뻐요. 고급스럽습니다. 이 디자인이 정말 이뻐가지고 품격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2017년 독일 IF라는 그 디자인 어워드에서 패키지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비타민처럼 매일매일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요. 한 포씩 되어 있어서요. 정말 편합니다. 저도 요즘 먹고 있고 요즘 행진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로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그 애국 기업이니까요. 사실 우파에 이런 기업 100개만 있어도 100개만 있어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번에 높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특별히 한 번 더 그 할인 쿠폰을 제가 그 발행을 합니다. 제가 영상 상세 내용이나 댓글 고정란에 써놓을 테니까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실 때 아이디에 이 원 입력하시면 20% 할인 쿠폰이 바로 발행이 됩니다. 20%면 엄청난 거죠. 이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2735-7777 여기로 문자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파 기업들 많이 지원해 줍시다, 여러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파 쪽 이런 알고리즘 탄핵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완전히 고의적으로 낮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낍니다. 그쵸? 우리 구독자님들도 느끼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유튜버 분들도 혹시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걸 보고 트럼프가 뭐 유튜버들도 백악관 출입 기자로 만들어주고 틱토커나 뭐 다른 팟캐스트 그러니까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을 백악관 출입 기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기존 미디어에 모든 국민의 여론이 휘둘리고 언론이 기사를 쓰면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의견이 되고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1인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이런 트럼프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는 좀 중요한 소식입니다. 현대차 소식인데요. 상용차 공장을 석 달 동안 셧다운 하겠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유출식으로 된 것 같은데요. 어느 공장이냐면 전주 공장이에요. 여기 전주 공장에서는 솔라티, 현다이 솔라티 아시죠? 뭐 학원차나 뭐 그런 걸로 좀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거나 버스 모델 6종 그리고 트럭 모델 4종 그리고 스타리아라고 그 승합차 아실 거예요. 스타렉스 후속으로 나온 차. 그런 상용차들을 생산 중인 곳이 바로 전주 공장인데 근데 이 스타리아 디젤도 올해 그 8월까지만 생산을 하기로 했답니다. 12월부터는 아예 구매가 안 되고요. 디젤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주는 이미 생산이 멈췄고 울산에서만 생산 중인데 여기서 노조들이 이 스타리아 말고 다른 생산 모델을 빨리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단순히 이게 차량 모델 생산이 중단되어서 셧다운 한다?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다른 셧다운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국내에서 평균 연봉이요 약 8,245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미국에 가면 엘라바마주랑 그 조지아주에서 평균 연봉이 5,757만 원 정도고요. 국내에서는 차량 한 대 생산 시간이 25.9시간인데 미국에서는 15.8시간이래요. 시간당 차량 생산량이 약 45대고요. 미국에서는 약 68대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당 단가가 한국은 2만에서 2만 2천 달러고 미국에서는 15,000에서 17,000달러래요. 너무나 효율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현대차 미국 관세에 대비해서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에서 재고를 더 확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기가 굉장히 미묘하게 맞물리는 건데 전주 공장은 셧다운하고 미국 공장은 늘리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미국 판매분의 그 투싼 아시죠? 차 투싼 모델을 미국으로 아예 옮기기로 했고요. 한국산 미국향 물량도 이관하기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타이밍에 두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수입 자동차에 25% 추가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미국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근데 지난주의 뉴스입니다. 제가 그제 울산에 다녀왔는데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앞에서 하청업체 시위자들 3명이 경찰에 연행이 되었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워낙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 하청업체가 많은데 거기에 또 노조도 그만큼 많고 특히 뭐 울산이나 뭐 다른 곳도 좀 심하겠지만 울산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용 승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계속 집회가 그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송노조, 그리고 하청업체 근로자 200여 명이 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회사 측 경비대랑 충돌을 하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10명이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난리였습니다. 분들 아실 건데 파업으로 직장 폐쇄를 7개월이나 하고 결국 성과금 2,7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해가지고 교섭을 했는데 7개월 동안 이견이 안 좁혀지고 파업, 직장 폐쇄, 파업 철회, 재개 뭐 이런 걸로 아주 엄청나게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도 파업을 하는데 성과금까지 줘야 되고 그럼 회사는 어떠냐? 여러분 참고로 현대차는 잘 나갑니다. 현대차는 실적이 좋아요. 1분기에도 완전 잘 나왔는데 근데 현대제철은요. 지금 1분기만 190억 적자입니다. 190억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질려버린 것 같아요. 노조한테. 그냥 보면 그래서 미국으로 자꾸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관세 문제도 그렇고요. 이미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새로 짓고 미국 철강 시장을 전략 시장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뭐 어서 오라고 환영을 두 팔 벌려서 하고 있고요. 지금의 노조 정말 누구를 위한 노조입니까?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어느 나라 노조입니까? 이건 결국 또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 2030들이 피해를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이렇게 축소가 되고 미국으로 가면 앞으로 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상황은 더 빡세질 건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노조들에 대해서 회계 공시를 통해서 회계 공시를 안 하면 연말에 그 세액 혜택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정책을 통해서 노조를 많이 축소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질려서 다 떠났을 거예요. 2030 젊은 분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진짜 생각이 있고 조금이나마 알아본다면 과연 이 나라의 일자리를 해치는 게 누군가에 대해서 진짜 조금만 알아보면 나오거든요. 좀 2030 분들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뭐 행진을 할 때나 이렇게 보면 귀 막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한테 심지어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반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이나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 마음 아실 겁니다. 라이브에서도 많이 드러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윤허개인 행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주에서도 이 전라도에서 최초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곳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윤허개인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국힘에서 경선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 한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뿐만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유퍼 유튜브 말씀도 드렸는데 이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까지 제가 구독자 1%까지는 나와야 이게 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0.23, 24 이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라이브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다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전 녹용 말하다가 갑자기 깜빡했는데 구전 녹용 댓글로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네,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